다음 19번 보겠습니다. 자, 교환사채입니다. 교환사채. 자, 요것도 한번 잘라보죠. 자, 사채는 사채인데 교환할 수 있어요. 뭐하고 교환할 수 있니?가 중요하겠죠. 예, 뭐하고 교환할 수 있습니까? 발행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른 상장회사 주식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돈으로 안 줘도 돼. 아, 네가 가지고 있는 다른 상장회사 주식. 상장회사 주식이면 황금성이 담보가 되겠죠. 예, 그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바꾼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금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채권 상환을 주식으로 그냥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환사채와는 다르다. 전환사채는 어떤 겁니까? 뭘 전환하는 겁니까? 채권을 뭘로 바꾸는 거죠? 그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바꾸는 거죠. 돈 들어갈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전환사채나 교환사채는 교환권을 행사를 하든 전환권을 행사를 하든 추가적으로 자금 부담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전환을 시키고 교환을 할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환사채와 동일하죠. 다르다가 아니죠. 동일합니다. 자,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동일하다. 자, 신주인수권부는 뭡니까? 사채는 뭡니까? 자, 신주인수권을 내가 행사를 했다라는 뜻은 뭡니까? 신주를 샀다라는 뜻이죠. 인수를 했다라는 뜻이죠. 신주를 인수를 하려고 그러면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럼 기업이 새로운 주식, 신주를 발행을 해서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판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이 들어오겠죠. 이 돈은 뭡니까?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이 된다는 거죠. 근데 교환사채는 채권을 발행했는데 가지고 있는 상장 주식과 바꿔줬으니까 자본금의 증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환사채는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지만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자본금의 증가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 다르죠. 다르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이 되는 것은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꿔준다 그랬죠. 그죠? 주식으로 전환시켜준다 그랬으니까 주식을 새롭게 발행을 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전환사채는 자본금의 증가가 동반이 됩니다. 네, 교환사채와 전환사채의 공통점은 교환권을 행사를 하든 전환권을 행사를 하든 추가적인 자금 부담은 없다라는 점.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교환사채, 전환사채,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뭐가 다르니, 어떤 점이 동일하니 라고 하는 문제가 지문으로 한 번씩 이렇게 꼬아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얘는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점에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채권 유통시장이네요. 채권의 유통시장은 주식과는 조금 다르죠. 주식은 경쟁 매매, 호가에 의한 경쟁 매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워낙 사자 팔자 하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죠. 근데 채권은 주식과는 좀 다릅니다. 주식은 실은 한 10만 원만 있어도 거래할 수 있죠. 뭐 어떤 경우에는 만 원만 있어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채권은 기본적으로 단위 자체가 억 단위입니다. 조금 더 큰 거는 실은 뭐 100억, 50억 돼야 실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일반 인들이 실은 불특정 다수가 거래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이 채권도 있습니다. 채권 시장 있어요. 있지만 실은 일반 개인들이 거래하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점이 주식과 채권 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채권은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많이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중심으로 거래가 형성되는 것은 주식, 기관 투자가 중심으로 거래가 형성되는 것은 채권.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별해 두시고요. 굳이 이 거래소 시장, 장내 시장에서 거래할 의미가 없습니다. 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 해봐야 몇천 명 안 됩니다. 뭐 200~200명밖에 안 돼요. 자기네들끼리 다 알아. 다 선후배야. 뭐 이렇습니다. 다 그냥 전화로 합니다. 그래서 장외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거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채권 유통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1번 보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풍부하면 무슨 뜻입니까? 시중에 자금이 많아요. 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럼 시장금리가 하락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맞아요. 그 시장금리가 하락을 하면 당연히 채권 수익률도 하락을 하는 것이 맞죠. 상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채권도 결국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자, 22번 보겠습니다. ABS네요.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은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뭡니까? 물건 팔고 뭐 어음을 받았든지 아니면 뭐 약속을 했든지 내가 물건을 팔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채권을 매출채권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유가증권, 주택저당증권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증권이다. 자,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 왜 자산을 유동화시키냐면 자기가 채권은 가지고 있는데, 즉 뭔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돈 될 건 가지고 있는데 팔리지가 않아요. 즉 유동성이 없어요.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돈으로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얘를 자산유동화 증권으로 만드는 겁니다. 유동화시키기 위한 증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유동화 증권의 가장 큰 키워드는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증권이다.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 이런 거는 자산 유동화 안 시킵니다. 왜 안 시킵니까? 시킬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냥 주식시장 가서 팔면 돈 되는데 왜? 그죠? 그래서 돈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증권을 우리가 자산 유동화 증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번 보겠습니다. 야, 이거 시험 자주 나와요. 퇴직소득. 퇴직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 왜 그렇습니까? 퇴직 양도소득은 그 해에 이 소득이 일어난 원인이 그 해만 있었던 게 아니죠. 30년 근무하다가 퇴직했는데 퇴직소득이 그게 다 발생했다고 해서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세금 엄청나게 물겠죠. 30년 동안 원인이 발생했잖아요. 양도. 내가 아파트 30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팔았어. 그렇다고 올해 소득으로 다 종합과세를 해버리면. 그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퇴직 양도소득은 무슨 과세를 한다고요? 분리 아닙니다. 분류과세. 시험 문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24번 보겠습니다. 이자와 배당소득, 금융소득이네요. 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죠.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 아니죠. 개인소득은 열거주의인데 이자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을 하고 그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가 우리 개인소득세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적용되는 원칙이죠. 25번 보겠습니다. 법인세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는 20%가 아니라 10%죠. 10%. 그다음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20%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이게 뭐 예전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작년부터 이 문제가 한 번씩 계속 눈에 좀 뜨이네요. 개인 종합소득에 대한 그 구간이 있죠. 그죠? 6%부터 시작을 하죠. 자, 개인의 어떤 그 소득 구간별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 또 한 번씩 시험 문제 나오고요. 법인세 관련된 부분도 출제가 됩니다. 또 하나 더 있었죠. 상속증여 세율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가운데 부분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뭐 여기까지는 실은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면 처음에 얼마로 시작하느냐 또 마지막 제일 높은 세율이 얼마냐 정도는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6번 보겠습니다. 우량 금융기관 판단 지표로는 자, 보험회사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 은행은 지급 여력 비율, 증권회사는 부실 여신 비율. 아, 이거 참 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뭐 쉬운 게 뭐냐면 자, 보험회사는 그냥 말 표현대로 여러분께서 이제 외우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지급 여력 비율입니다. 은행은 대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부실 여신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부실 여신 비율이 우량 기관의 판단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회사는 주식 매매하는데 남의 돈 가지고만 하면 좀 부실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자본 비율이 얼마냐. 뭐 이렇게 구별을 한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 금융시장의 이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지문만 가지고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고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앞뒤 같이 연상을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첫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